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제가 9월달 매매하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익 매매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유 종목에 변화가 생겼을 때만 방송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유 종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9월 1일이니까 첫날이니까 뭐 출발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오늘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07만원이고요. 플러스 7만원입니다.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이익 실현을 못하고 계속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 제가 가진 종목이 테마에서 약간 비껴나는 바람에 묻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갈 때 플러스 20만 5만원까지 쫙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테마에 딱 맞지 않고 약간 비껴나다 보니까 다시 쭉 내려와 버려가지고 수익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요. 수익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팔면 또 규칙에 좀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종목 변화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7만원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긴축 우려 완화는 그 전날 거고요. 어제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고용지표하고 좋게 나왔는데,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긴축 우려가 뭐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혼조세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좀 2차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힘은 떨어지더라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션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했었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결국은 못 올라가고 도지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제 대체로 해석하기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힘에 딱 균형이 잡혔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얼만큼 왔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향을 특별하게 위아래 이렇게 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횡보 느낌으로,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를 때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딱 고만고만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약간 눌리는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종목 흐름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이게 6.13%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보시면 봉이 전부 이제 짧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루 만에 장대 양봉으로 6%나 올라가는,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80만 주나 거의 뭐 거래소에 매수한 금액 전체가 다 삼성전자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해서 삼성전자 급등하니까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장으로. 요즘은 뭐 그냥 대장으로 걸리면 스치면 그냥 상한가입니다. 뭐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건 초전도체 때 뭐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원래 1월달부터 그랬지만, 특히나 초전도체부터 해서 테마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느낌이 딱 들면 사람들이 거기서 몰려 들어가서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고요. 이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올라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저쪽으로 가니까 저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수세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걸 어디서 이제 조달하느냐면 이 비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이수 스페셜티에서 이제 비싼 종목들이죠. 2차전지 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대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 지수다 보니까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대충 뭐 삼성전자 오르고 2차전지 내렸고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돈이 몰리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이 테마주 쪽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다뤘던 그 초전도체, 그다음 뭐 맥신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밀리는 그림, 그다음 후쿠시마 그 소금 뭐 이쪽도 다 밀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동이 왜 올라갔죠? 이거는 얘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어디에 뭐든 쪽에 묻어갖고 그냥 우린 PTS 얘도 오늘 그렇죠. 이게 뭔가 어딘가에 뭔가 묻어가지고 급등시키다가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랬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매매 안 할 거는 그 스윙으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매매하지 않을 거는 구태여 뭐 이걸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제가 매수하지 않을 거면은 그냥 관망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랬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3종목, 그 다음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해서 4종목에서 7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그 사우디의 그게 아람코 뭐 회장인가 하여튼 빈살만 왕세자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네옴시티 쪽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보면 머큐리 이 종목은 예전에 네옴시티의 5G 패키지 수출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기 때 막 한참 막 난리 쳤습니다. 그때 네옴시티 막 테마 불 때 하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이 이제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네옴시티 쪽에 테마가 뜨니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 때 뭐가 잘 갔느냐 이걸 추적해 갖고 이제 그 막 세력들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5G 쪽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히림이 상한가 들어간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얘가 올라간 거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네옴시티 거기에 사절단으로 갈 때 히림이 따라갔습니다. 혼자 히림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다른 쪽은 거의 못 가고 히림이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갔죠. 그때 따라갔으니까 그 당시 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네옴시티 하니까 그때 히림이 대장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히림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이 나왔는데 시간에 의해서 좀 밀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건 그 뭐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그 시장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네옴시티 때 대장이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원래부터 네옴시티의 대장격으로 주로 움직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제가 아까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유신이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신이. 그래서 이건 아마도 원래 한미글로벌 올라가면 유신이 반 정도는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한미글로벌 21% 올라갔는데 유신이 1.6%입니다.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가 추측해 보건데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옴시티 쪽으로 돈이 가니까 유신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안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쪽을 배대기 치고 저쪽으로 돈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게 이 유신을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먹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긴 했습니다.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만원 벌었는 거기에 상당 부분의 수익이 이제 유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빗겨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엉뚱하게 힘이 지금 상한가 돼가버리고 그 당시 때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따라서 사우디 방문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에서 누가 오는데 갑자기 히림이 또
대장이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싶은데 지금 간 종목들 보면 그 당시 때 대장이었던 종목들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나온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준비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장이지 싶은 거 잡아갖고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좀 후회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올리고 보니까 이게 참 매물도 앞에 있고 더 올리려고 하기도 그렇고 히림이 진짜 대장인가, 그때는 따라갔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당시 때는 히림이 또 이게 있죠, 대통령 영부인 회사하고 관계되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삼부토건, 이것도 이제 대선 테마주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달이 걸치니까 막 날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삼부토건 또 올라갔습니다. 한 12% 정도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엮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는 이거 또 해먹긴 그렇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후회되고 있을 겁니다. 끌어올린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죠. 한 번 더 띄워놓고 이제 팔아먹을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괜히 애꿎게 제가 가진 유신이 못 가가지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저는 유신을 잡았을 때 네옴시티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뉴스는 안 듣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뜰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 단지 아까웠던 거는 200만원 가지고 여기서 잡아갖고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어서 출렁해버리는 바람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요게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는 건 또 뭐죠? 뉴스 떴나요? 설마 이거 상한가 들어가면 100만원치 팔아본 거 정말 억울하겠죠. 지금 29분인데 설마 장난이겠죠. 장난이라고 말해주세요. 상한가 들어가면 배 아픕니다. 야, 이거 괜히 아닐 겁니다. 이거는 장난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잡을 때 생각이 우크라이나 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네옴시티 올라갈 때 이 종목을 못 올라가가지고 절반을 줄여버린 게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장난치는 거 맞죠. 괜히 이렇게 해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 다음 SY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SY는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죠. 우크라이나의 MOU 체결하고 어쩌고 해서 재건주였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 뭔가 업체 등록했다 했기 때문에 얘가 제가 봤을 때 원조가 오리지널 네옴시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가 대장이 돼도 충분한 종목이다. 그래서 얘를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또 말을 설명하기 좀 길긴 한데 저걸 가지고 있었어요. 다산 네트웍스 100만원하고 그 다음 SY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산 네트웍스가 아침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진짜로 네옴시티와는 관계없이 그냥 우크라이나 MOU 체결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얘 팔아가지고 얘가 한 5%인가 떴을 때 팔아가지고 SY로 옮겼습니다. SY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 좀 먹고 팔고 다시 좀 물리면 대충 해갖고 그래서 이제 팔아서 정리하고 SI 100만원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주에서 말이 좀 괜히 복잡해져 버렸는데 세 종목 갖고 있다가 다산 네트웍스는 팔았습니다. 이걸 이제 네옴시티가 아닌데 네옴시티가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가 SI를 옮겼다가 그 다음 SI 팔았는 걸 가지고 다시 안 사고 그냥 냅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유신하고 SY 이 두 종목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조금 올라갔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뉴스가 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SY도 강하고 다 강하죠. 히림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얘도 네옴시티는 맞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충 제가 봤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재료는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말 좀 아쉬운 거는 20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100만원을 팔아버린 게, 물론 이익 실현했지만 팔아버린 거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오늘 이차안부라고 한국화장품 제조 이거 200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벌었는 걸로 이쪽에 좀 손실이 발생돼 갖고 조금 아픈 날이었는데요. 이차안불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4%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뭐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 뉴스 나와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관련되는 뉴스 뜨면 얘가 대장격이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뉴스가 안 나왔죠. 그리고 G20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인도에 안 간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협의 중이다. 요거하고 그다음 누구죠?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서로 샤바샤바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조금 남아있는데, 그럼 이제 시진핑 방한 이야기,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가능성 요런 게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약하죠 지금. 그래서 어제 올라갔더니 이제 실망 매물로 오늘 돈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던지면서 밀렸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아픈 부분이고, 요건 이차환불은 100만원 줄이겠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많이 빠지면 안 줄이겠지만 뭐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는 아직까지 이평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원조 대장이 한국화장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투자 유지증 걸려가지고 잘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얘가 대장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한국화장품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얘를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요건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200만원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관련해서 잡았는데, 롯데 관광개발 내 뒤를 뒤따라다니다가 오늘 드디어 이 롯데 관광개발이 5.6% 밀렸는데, 파라다이스가 1.6% 상승했습니다. 좀 다른 행보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요건 인천 쪽으로 뭐가 배 들어오면은 좀 기대감 여기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인천 쪽으로 배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요건 잡을 때부터 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 맞아갖고 두드려 맞을 거 각오하고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다 먹고 나서 매물 먹으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먹고 나서 재료가 터졌을 때 이거 뚫으면 날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현재 이제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전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요건 그대로 홀딩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어제 70몇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밑에서 잘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뭐 70몇만 원 보다는 얘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100만원 맞추자 싶어서 여기쯤에서 추가로 잡았는데 밀려버려가지고 수익이 조금 쪽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4.2% 수익 나 있는데요. 그래도 대장인데 100만원 정도는 가져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1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졌던 종목이고요. 그다음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 중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 이제 이차환불을 100만원 줄이고 다른 걸 뭘 잡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이 원조 대장이니까 원조는 가져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얘를 100만원을 잡긴 했는데 이게 투자 유지증 걸려가지고 쉽게 못 가네요. 아까 뉴스에 투자의 유지정 해제 및 뭐 재지정 이래갖고 내일도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 뭐 뉴스가 본 것 같아요. 제대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좌우지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일도 여전히 못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길게 보는 거니까 현재까지 뉴스 나온 거 보면 중국 단체 여행 개방되고 나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막상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 많이 안 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9월달 후반으로 가서 아마 중추절 연휴가 중국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거 움직일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중국인들은 길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9월 후반쯤 가면은 뭐 면세점에 중국인들이 막 터지고 밀리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번 슈팅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국 화장품 100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추가로 잡은 게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이거는 어제 뉴스 나왔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 대마 관련주입니다. 의료용 대마 관련주인데 미국에서 대마초를 의료용 약품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마초 단속 이게 아니고 대마를
그 진통제와 같은 등급의 치료를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주에서. 그래서 미국의 대마 관련주가 어제 그 아랫게 한번 급등해가지고 얘가 그 오성첨단소재가 대장으로 쭉 해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제 대마 관련주니까 제대로 걸렸다 이러고 막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올라가니까 세력들이 이제 계속 틀었겠죠. 틀어가 꼬리 쭉 달고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대마 관련주가 추가로 또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급등했으니까 이 세력이 만큼 눌러놨는데 또 급등하니까 이제 그 요번엔 진짜 가겠지 그러고 또 막 단타 들어왔을 겁니다. 올라갔는데 이걸 또 눌렀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이렇게 누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긴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다 내려오면 그 5일선 근처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근데 장 후반에 돼서 내려오길래 잡긴 잡았어요. 제가 잡은 게 얼마에 잡았냐면 1737원에 잡았습니다. 1737원이니까 요거 돌릴 때 잡았던 것 같아요. 잡았는데 여기 다시 뒤로 밀려버려 갖고 약간 손실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거 뭐 그 요 정도는 양호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마 관련주들이 뭐 꽝돼 가지고 다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해 갖고 내려오겠죠. 근데 그 뉴스가 미국의 대마 관련주들이 대마초가 아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뭐 진통제와 같은 등급 이렇게 하면 이제 대마가 활성화가 되겠죠.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대마 관련주가 계속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에 뭐 어떤 이런 뉴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테마가 붙지 않을까 싶고, 가격이 착하니까요. 그리고 뭐 실적 봤을 때 이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오늘 다시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수급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하고, 그 다음 이게 그 오성첨단 소재가 예전에 오래전에 얘가 1,000원 밑으로 내려가고 상장 폐지되느냐 마느냐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과거 경험담으로 80만원 정도인가, 그때 미수 풀배팅 치던 시절이었는데요. 80만원인가로 그 5일선 깨고 1,000원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미수 풀배팅 질렀는데 이게 그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살아나 버렸어요, 회사가. 그래서 상한가를 2번, 3번 정도 쳤는데 뭐 이래 뻗는데, 이게 80만원 정도 됐는 게 미수 풀배팅 쳐버리니까 700만원대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만 했으면 그한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수 풀배팅의 위력 이러고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추억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원래 그 뭐죠? 이거 그 전자제품 부품 뭐 이런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봤는데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 매출 뭐 작년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향상됐죠.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다른 거 다 뜯치우고 실적 좋으면 돈 잘 벌면 장땡이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문제는 실적이 아무리 살아나도 시장에서 안 쳐다봐주면 꽝이죠. 그래서 별로 안 쳐다봐주니까 이게 찌끔찌끔 올리고 있는데, 대마 관련주 엮여갖고 이제 확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수급만 몰려 들어오면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채비율 유발 받으면 무난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가총액 1,300억 뭐 양호하고, 유동물량은 좀 많죠. 이거 유상증자 막 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요거 100만치 잡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마 관련주가 급락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요거 주봉으로 딱 때려보면 바닥이죠. 그래서 요거 뭐 잘 엮으면 지금 1,700원이니까 1,700원이니까 2배 하면 3,400원. 요쯤에서 팔면 될 것 같으네요. 요 정도에서 파는 방향으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성첨단 소재 잡았고요. 대신에 뭐 미국 대마 관련주가 급락하면 또 팔아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뉴스가 나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마가 불법으로 마약해가 단속하다가 이게 불법이 아니다,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게 돼버리면 이제 뭐 막 대마를 막 키우겠죠. 키워갖고 막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잡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가진 정보 대충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아, 이거 오성첨단 소재 또 전환 청구권 행사 나왔네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떠버리면 이제 그 행사죠. 1427원. 그 정도면 봐줄만 할 것 같네요. 일단 이 뉴스 때문에 조금 실망했네요. 이거 보고 일단 이왕 잡은 거니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가형 종목은 이 사채 발행해 갖고 회사를 살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돌아서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련이 따를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변수이긴 한데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좋은 종목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최근에 8월 말 그 어제부터 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뉴스 뜨는 종목 중에 스윙으로 좀 길게 들어갈 만한 종목을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마음 AI는 이거 AI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에 AI 관련주 살만한 게 잘 없었는데 이게 삼성하고 약간 한 다리 걸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마음 AI 등록해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삼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고 그 이제 그 놓쳐버렸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크니까 안 되네. 마음 AI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은 삼성에서 뭐 방문하고 어쩌고 하니까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물 소환하느라고 시간을 좀 걸고 있는데요. 약간 눌러가지고 조정 좀 받고 나면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이제 들어가려면 대충 한 여기쯤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선 아니면 여기선 그러니까 공백 그 갭을 메우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갭 하단에서 올라가느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에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스탠바이 해놓은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못 잡아가지고 이건 어제 좀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약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고 명신산업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자동차 관련 쪽이지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요. 태웅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풍력 관련주 뭔가 겁나게 버리는 바람에 휘청해버렸죠. 그래서 요건 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고 나눈 거고 PJ전자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재판 연기된 걸로 나왔는데요. 그 결과 나오면 다시 상승할 때 한번 따라 붙자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거고 의료용 대마 잡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등록해 놓습니다. 해놓고 수익 매매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위치에 내려오면 사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종목은 그 어제 댓글에 로봇 쪽에 로보로보 보셨고 그다음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 방산 쪽이고 SK 오션플랜트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다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는데 로봇 쪽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끌어올려서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의외로 다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때 딸려 올라갔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갖고 내려와 버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교육용 로봇 전문인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로봇 테마가 상승할 때 한번 되지 않을까 싶고 인텔리안테크 이거 위성 쪽인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방위산업 쪽인데 이쪽 테마가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SK 오션플랜트는 요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등록해 놓고 좋은 위치에 오면 저도 같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등록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은 종목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이 방송하고 나서 다음 방송을 언제 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큰 이변이 없으면 그냥 홀딩하고 매수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중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매가 없으면 방송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뭐 시황이 바뀌거나 지수가 급락할 것 같다든가 혹은 제가 가진 종목에 무슨 변화 오늘처럼 그 네옴시티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막 변화가 생기면 매매를
매매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방송하는 날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이 그냥 보여드리는, 이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관심으로 두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환율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꺾인 느낌이고요. 환율은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116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면서 약간 완화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감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제가 봤을 때 감산 효과 이런 거지 싶은데, 요건 뭐 지수에 바로 연관시키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표로 봤을 때 그냥 아리송합니다. 이거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밑으로 급락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해외 증시도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죠. 중국 증시도 지금 안 빠지고 지금 버텨주는 것 같고, 일본 증시도 버티는 것 같고, 대충 그림이 아직까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 현재 지금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면서 종목 잘 골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뭐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풀배팅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부담없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